저는 오늘 아내의 쇼핑백을 열었다가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은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였지만 그 쇼핑백 안에서 나온 물건들은 제가 알던 아내가 가짜였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놀라? 하지만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영수증과 젊은 남자에게 보낸 선물 명세서가 가득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은지가 이걸 들키려 하지 않은 건가? 아니면 드디어 끝내려고 한 건가?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거실에 앉아 TV를 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 무언가 크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제 조카 보라가 한 통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삼촌 이거 보셔야 해요. 이모가 이상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온몸은 얼어붙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종석 61세,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밤낮 없이 바빴고 어찌 보면 집에 제대로 마음을 쏟아본 적도 없었지요. 은퇴하고 나서야 이제야 쉬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한은지 51세 아내가 있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려서 그런지 항상 밝고 주변에서 동안이다, 세련됐다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이었죠.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아내는 묵묵히 집을 지키며 가족을 챙겼고 저는 그 모습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저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처음 눈에 띈 것은 쇼핑백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부턴가 항상 작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제가 물으면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마트 다녀왔어. 여기저기 둘러보느라 조금 늦었어. 전에는 이런 쇼핑이 거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아내였는데 최근엔 외출하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쇼핑백. 색깔도 종류도 다 달랐지만 크기는 늘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죠. 은지도 나이가 드니 취미가 생긴 건가 보다. 정말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나간 사이 우연히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아내의 화장품, 옷차림, 말투까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보, 요즘 화장 진해졌네? 제가 그러자 아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드나 봐. 조금 가려야지. 그 말이 거짓말 같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렇다고 의심할 만한 건 아니었죠. 그냥 단순한 변화라고 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나간 뒤 거실 테이블 위에 그 쇼핑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늘 잠궈두던 방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은지가 실수로 깜빡한 건가?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무심코 쇼핑백을 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쇼핑백이 바스락 소리와 함께 옆으로 기울며 그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적힌 영수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로 나온 종이 뭉치였습니다. 고급 남성용 시계, 명품 벨트, 값비싼 옷. 받는 사람 정우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빈.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고가의 선물을 보내고 있다? 저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아니, 은지가 그럴 리가 없다.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무렵 제 조카 보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삼촌, 저 오늘 시장에서 우연히 이모 봤는데요. 옆에 이상한 남자랑 같이 있던 것 같아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자? 누구? 제가 다급하게 묻자 보라는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내가 보기 좋게 꾸미고 얼굴 가득 웃으며 젊은 남자와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정우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들고 들어오던 쇼핑백 속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 결혼 생활 전체를 무너뜨릴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걸. 보라가 보내온 사진을 본 그날 저녁, 저는 사진을 수십 번이나 확대하고 다시 줄여보며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제가 알던 단정하고 조용한 은지가 아니었습니다. 짙어진 화장, 젊어 보이려는 옷차림, 그리고 남자를 바라보며 지은 그 미소. 저런 웃음을 나는 본 적이 있었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며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사진 속 남자 정우빈이라는 자는 또렷한 이목구비에 젊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남자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손에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나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내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화면을 재빨리 꺼서 뒤로 숨겼습니다. 아내가 눈치라도 챌까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시장도 들르고 이것저것 볼 게 많아서. 아내는 늘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들킬까 조마조마하면서 억지로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우스울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집 안으로 들어오며 그 작은 쇼핑백을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바로 그 쇼핑백.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쇼핑백 안에서 아내의 이중 생활이 드러났으니까요. 아내가 욕실로 들어가 씻는 동안 저는 쇼핑백을 흘낏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손 뗄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들키면 안 돼.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 제 속마음이 스스로를 말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숨고른 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자는 척만 하며 조심스레 눈을 떴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진만 보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동시에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그 선물 영수증은 뭐지? 왜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지? 정우빈 그 남자에게 선물을 왜 보내지? 마음은 의심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단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제가 오늘 단 하루 만에 아내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장 보러 나간다고 나섰습니다. 오늘도 나가? 제가 살짝 물었습니다. 응, 집에 먹을 게 떨어졌더라고. 아내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그 웃음이 너무나 어색하게 보였습니다. 아내가 나가자마자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엔 아내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늘 가지고 나가던 휴대폰이 오늘은 집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이걸 봐야 하나? 아니면 참아야 하나? 양심과 진실에 대한 갈증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질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비밀번호도 모르는 휴대폰을 열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비밀번호 화면에
아내가 자주 쓰는 숫자 몇 개가 떠올랐습니다. 아내 나이, 결혼 기념일, 제 생일. 저는 망설이며 하나를 눌렀습니다. 띠링. 열렸습니다. 휴대폰이 그대로 열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열렸지? 설마 일부러 둔 건가? 불안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면은 열렸고 저는 진실을 마주할 기회에서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참으며 메시지함을 눌렀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대화창 제목은 익숙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우빈.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히 젖었습니다. 대화를 열었습니다. 은지, 오늘도 고마웠어. 우빈, 누나가 있어서 내가 더 좋지. 은지, 다음엔 좀 더 좋은 걸로 사줄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우빈, 누나는 뭐든지 좋아. 우빈, 근데 그 양복은 너무 비싸. 은지, 괜찮아. 그 사람도 모르니까. 그 사람? 저는 화면을 붙잡고 눈을 다시 크게 떴습니다. 그 사람 내가 아닌가? 생각이 이렇게까지 이어지자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는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빈, 누나, 남편은 요즘 어때? 은지, 그냥 눈치 못 채. 우빈, 누나가 이쁜 건데 어쩌겠어. 은지, 조용히만 하면 몰라. 그 순간 저는 다리가 휘청하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 제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나약하게 떨렸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제게 상냥하게 해줬던 말들, 밥을 챙겨주고 웃으며 대화하던 모습들이 마치 나를 속이기 위한 가면 같아 보였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내 앞에서는 조용하고 단정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다 눈을 의심할 만한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빈, 그 돈 이번 주 안에 꼭 부탁해. 은지, 알겠어. 그 사람 통장에서 빼면 돼. 우빈, 들키면 큰일 나. 은지, 걱정 마.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 안 하던 사람이야. 그 순간 제 심장은 진짜로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아내는 제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 저 젊은 남자에게 계속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와르르. 30년 동안 믿어온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눈물이 흐를 듯 말 듯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꾸 쇼핑백을 들고 다녔던 거였나? 그제야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백, 외출, 화장, 말투, 젊은 남자, 그리고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들. 저는 손등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쇼핑백을 떠올리자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쇼핑백 안에 있던 것은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라 아내의 이중생활 전체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들고 들어오던 쇼핑백 속엔 우리가 공유하지 않던 많은 비밀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믿어온 아내는 겉모습만 제 아내였지,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온 겁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여보, 오늘 장은 잘 봤어? 응, 뭐 별거 없어. 저는 아내 얼굴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내 앞에 서 있구나. 저 얼굴로 나를 속여왔구나. 아내가 잠든 뒤 저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등불 아래에서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하나? 타고 오른 분노가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이라도 성급하게 나섰다가는 아내가 증거를 없애거나 더 깊이 숨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진실을 더 알아야 한다.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 전엔 절대 움직여선 안 돼. 하지만 그 순간 얼마지 않아 더 큰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걸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진실이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척하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자꾸 떨렸고 밥숟가락을 잡을 때마다 심장은 내려앉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보, 반찬 맛있네. 오늘은 기분 좋게 시작하자. 그 말이 참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마음은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지만요. 내가 보낸 메시지 다 봤어. 내 돈 훔쳐서 어린 남자한테 갖다 바친 것도, 그 남자랑 웃던 것도 다 봤다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걸 알면서도 아침을 먹고 나서 아내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꼼꼼히 고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곁눈질하며 바라봤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는 손길, 긴 속눈썹, 머리를 매만지는 동작 올 그동안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요즘 화장 많이 하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좀 늙어 보여서 관리 좀 하려고. 그 말, 휴대폰 메시지에서 보았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쁘게 하고 와, 누나. 누나가 꾸미면 더 어려 보인다니까. 아내가 꾸미는 건 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괜히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관리 잘해. 그 말을 내뱉으면서 속에서는 독이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점심 무렵 아내는 또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저는 차분한 척 물었습니다. 시장. 오늘 저녁에 국 끓이려면 재료 사야지. 또 시장. 또 쇼핑백. 카메라로 찍히던 그 시장. 사진 속에서 젊은 남자와 함께 걸어가던 바로 그 장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은지야.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너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아내의 눈빛이 아주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아유, 오해하지 마. 나도 답답해서 좀 바람 쐬는 거지.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람? 제 목소리가 조금 더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아내는 의아한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이상하게 말하네. 순간 가슴 안에 쌓여있던 화가 결국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책상 위를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은지야, 요즘 너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거야? 아내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왜 그래? 갑자기 왜 화를 내?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왜 화를 내냐고? 30년 동안 믿어왔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도 못 믿겠어서 그래. 아내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나 그냥 시장 간다고 했잖아.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너 그 젊은 남자 누구야? 아내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누구? 저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정우빈, 그 남자. 너랑 같이 찍힌 사진까지 봤어. 아내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듯 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건 오해야, 우연이. 우연? 제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도 우연이야? 그 남자에게 보낸 선물 영수증도 우연이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달싹였지만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 어색했습니다. 여보, 그건 그냥 내가 좀 도와준 거야. 우빈 씨가 사정이 있어서. 저는 손바닥을 펼쳐 그녀 얼굴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사정 있는 사람한테 왜 내가 내 통장에서 돈을 뺏어주는데? 아내는 입술을 깨물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언제 돈을 훔쳤다고 그래. 그냥 잠시 빌려준 거야. 빌려준 거라고. 그 말은 곧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빌려줘? 누구 마음대로? 아내는 점점 화를 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저는 아내의 그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못 믿게 만든 게 누군데? 내 통장 털어가고 젊은 남자랑 돌아다니고 그 남자한테 선물 보내고. 아내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감추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다가 갑자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저는 숨을 멈춘 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우빈이한테 돈 줬어. 당신이 모르는 여러 가지도 많이 해줬어. 그 말은 제 심장을 그대로 찔러버린 칼 같았습니다. 왜? 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아내는 땅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서 못 받은 걸 그 애한테서 받았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못 준 건 그 애한테서 받았다고. 아내는 눈물을 보이려 애썼지만 그 눈물조차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도 몰랐어. 저는 가슴이 뜯겨나가는 듯 아팠습니다. 은지야,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돼?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그녀의 말투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치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 하는 말처럼. 저는 그 자리에서 힘이 풀려 걸터 앉았습니다. 머리는 멍했고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살던 결혼 생활이 맞았나? 아내가 덧붙인 마지막 말은 제 심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은 날 붙잡을 자격도 없어.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아내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집보다 일이 먼저였잖아. 나한테 관심도 없었고. 이제 와서 왜 화를 내?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미 잘못한 걸 인정하는 대신 오히려 저를 탓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더 이상 남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젊은 남자한테 가 있었고 그 남자에게 돈을 대주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말리는 사람은 이 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 언제부터였어?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은퇴하고 집에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제가 집에 있게 되면서부터. 그 말은 곧 내가 집에 있으니까 불편해서 바람을 폈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히 알겠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더 이상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는다. 이대로 당하고 살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정은 아내의 이중 생활을 완전히 폭로하게 되는 큰 흐름의 시작이었습니다. 쇼핑백 속에 든 이 젊은 남자의 셔츠,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나는 밤새 뒤척였다. 눈을 감으면 쇼핑백과 하얀 셔츠가 자꾸 떠올랐다. 아내가 감추려다 떨어뜨린 종이 영수증까지. 남자 이름이었지. 그런데 왜 이 셔츠는 여자 사이즈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30년 동안 믿어온 아내가 숨기는 게 있다는 사실이었다. 가슴 한가운데가 쑥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이보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삼촌 이모가 좀 이상해요. 그 애가 건넨 말. 그때는 그냥 넘겼던 말. 지금에 와서야 그 말이 내 귓가를 찢으며 다시 들려왔다. 그래, 보라에게 한번 물어보자. 나는 결국 마음을 다잡고 아침이 밝자마자 전화를 걸었다. 보라야, 혹시 너 예전에 말했던 이모가 이상하다는 그 말 뭐였니? 잠시의 침묵. 숨만 가쁘게 들렸다. 그걸 왜 갑자기 묻세요? 내 이모가 요즘 자꾸 쇼핑백을 숨긴다. 영수증에 남자 이름이 있었고 옷도 이상했어. 그제야 아이의 숨소리가 더 떨렸다. 삼촌, 사실 그 남자 봤어요. 뭐? 한 달 전쯤이에요. 이모가 동네 카페에서 젊은 남자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되게 다정하게. 마치 연인처럼.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왜 그때 말 안 했니? 이모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삼촌이 상처받을까봐 제가 괜한 말하는 건가 해서. 그 아이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하지만 나는 그 울음을 달래줄 여유가 없었다. 보라야, 그 남자 어떻게 생겼니? 머리 짧고 단정하고 나이는 30대 후반. 그리고 이모한테서 받은 고급 시계 찬 것 같았어요. 시계. 그 말에 내 머릿속이 확 돌아갔다. 며칠 전 아내의 화장대 위에서 본 빈 시계 상자 하나. 남자용. 브랜드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비싸 보였다. 그때는 그냥 선물해준 건가 보다 싶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모든 조각이 맞아 들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보라야, 혹시 그 남자 이름 말한 적 있어? 네. 이모가 자기 지인이라고 우진 씨라고 부르던데요. 우진? 아니었다. 영수증엔 정우빈. 나는 순간 머릿속이 얼음처럼 식었다. 이름이 다르다. 왜 이름을 다르게 말했지? 숨기기 위해서?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때 보라가 다시 말했다. 삼촌. 그리고 하나 더. 응, 말해봐. 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남자 이모보다 훨씬 어린 남자라고. 이모가 너무 아끼는 눈빛이더라고요. 그 말이 내 가슴 깊숙한 곳을 꾹 눌러 찔렀다. 보라야, 고맙다. 덕분에 내가 알아야 할 걸 알았다. 삼촌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구나. 전화를 끊는 순간 손이 떨렸다. 그 흔들림 속에는 충격, 분노, 두려움, 배신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르는 이상한 차가움이 있었다. 나는 아내의 외출 일정을 유심히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 날, 아내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시장 좀 보고 올게. 그 말이 지금은 너무 가볍게 들렸다. 그동안 나는 이 말 한마디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아내의 말은 무조건 믿어왔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래, 어디 시장인지 한번 보자. 나는 아내가 나간 후 서둘러 외투를 걸쳤다. 그리고 멀찍이 뒤따라갔다.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정한 거리.
아내는 택시를 탔다. 나는 즉시 다음 택시를 잡았다. 저 앞 택시 거리 두고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택시는 도심 외곽의 작은 카페 앞에 섰다. 아내는 주변을 살피더니 예쁜 쇼핑백을 든 채 카페로 들어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보라가 말했던 바로 그 카페 맞다. 나는 차 안에서 아내가 앉는 자리를 살폈다. 그리고 잠시 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 말끔한 얼굴, 30대 후반처럼 보였다. 그리고 팔에는 아내가 며칠 전 잃어버렸다고 했던 그 시계와 비슷한 시계가 있었다. 그 남자가 아내 앞에 앉으며 웃었다. 아내도 웃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나에게 보여준 적 없는 여자로서의 그 눈빛을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저 둘 대체 어떤 사이냐? 가슴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 남자는 쇼핑백을 봤더니 선물을 꺼내보았다. 반짝이는 작은 상자. 열어보고는 웃으며 말했다. 아내는 손을 흔들며 조용히 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도도하게 미소 지었다.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태도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저 웃음 나는 본 적이 없었던 그 얼굴이구나. 눈앞이 흐려졌다. 그러나 울어서는 안 됐다. 지금은 끝까지 봐야 하는 순간이었다. 남자가 아내에게 작은 카드를 건넸다. 카페 직원이 잠시 둘에게 말을 걸며 미소 지었다. 아내는 그 카드에 적힌 글을 보고 피식 웃었다. 그 뒤로 남자는 아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나는 그 순간 마치 누군가 내 뒤통수를 후려친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그 남자가 입모양으로 말했다. 여보. 아내는 수줍게 웃었다. 나는 택시 손잡이를 꽉 잡았다. 피가 손등에서 빠져나가는 느낌.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그래. 이제 더는 도망 못 치겠구나. 아내는 갑자기 가방에서 서류 같은 걸 꺼냈다. 속이 훤히 비치는 비닐 파일. 그 안에는 내 이름이 적힌 문서 몇 장이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저게 뭐지? 아내는 그 서류를 젊은 남자에게 내밀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러면 곧 정리되겠네요. 정리? 무슨 정리? 그 남자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종석 씨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쳤다. 나를 이용한 거구나. 아내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했다. 남자의 얼굴은 자신만만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은 이제 곧 쓸모가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건 거의 다 끝났어.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더는 상처받지 않겠다. 더는 속지 않겠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반드시 잡아내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설 차례였다. 이제부터 사이다 반전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밥이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쓸모가 없다. 아내가 젊은 남자에게 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다. 30년이었다. 그동안 나는 아내가 원하면 다 해줬다. 아끼지 않았다. 힘든 적금 깨서 여행도 보내주고 옷이 낡았다 하면 새로 사줬다. 그런데 결국 내 뒤에서 나를 이용하고 속이고 버리려 했다는 거다. 나는 화가 나서 손등을 쥐어뜯고 싶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분노가 너무 깊으면 눈물조차 마르는 것인지. 그때 문이 열렸다. 아내가 들어왔다. 여보, 왜 밥 이렇게 조금 먹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들었다. 아내는 내 눈을 보고 멈칫했다. 무슨 일 있어?
그래, 묻는 척은 잘하는구나. 나는 조용히 물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지? 아내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어디는 그냥 시장. 다녀오면 알잖아. 나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 시장이라. 아내는 갑자기 얼굴이 굳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여자는 이미 들킨 걸 느끼고 있다. 그날 밤 나는 아내가 잠든 걸 확인한 뒤 서랍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어봤다. 놀랍게도 놀랍다기보다 이제는 예상했던 일일지도 모르겠다. 아내의 서랍 깊은 곳에서 남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 영수증 여러 장을 발견했다. 정우빈. 아내가 보라에게 말했던 이름은 우진. 둘 중 한 이름은 가짜일 것이다. 분명 누군가 속이려는 의도였다. 또 하나. 내 이름이 적힌 서류철이 있었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억누르고 파일을 열었다. 내 인감 복사본. 내 개인 서류. 내 명의가 적힌 은행 관련 종이. 숨이 턱 막혔다. 이걸 왜 여기에 숨겨놨지? 그 종이들 중 일부는 내가 본 적도 없는 서류였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 정리 신청서. 나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아내가 남자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이 사람은 이제 곧 쓸모가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건 거의 다 끝났어. 아, 그래서구나. 내 재산, 내 명예, 내 적금, 내 퇴직금. 그걸 노린 거였구나. 나는 그 자리에서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다음 날 나는 조카 보라를 불렀다. 보라는 문을 열자마자 놀란 얼굴로 말했다. 삼촌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요? 나는 그 아이에게 차분히 말했다. 내 말이 맞았구나. 아니, 내 이모에게 젊은 남자가 있어. 보라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사실 이모가 그 남자한테 돈 주는 것도 봤어요. 돈? 예. 지갑에서 봉투 꺼내서 주더라고요. 현금. 나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언제였지? 저번 달. 그리고 흰 쇼핑백 들고 온 날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쇼핑백. 예, 그거요. 이모가 왜 맨날 같은 크기의 백을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백에 든 건 항상 남자 옷이나 남자 물건이었어요. 쇼핑백. 모든 시작이었던 그 쇼핑백. 그 속에 들어있던 남자 셔츠. 나는 이를 악물었다. 보라야. 그 남자 정확한 이름 알 수 있을까? 보라는 휴대폰을 꺼냈다. 삼촌, 저 사실 사진 하나 있어요. 증거가 될까 싶어서 몰래 찍어둔 거예요. 나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들여다봤다. 카페에서 아내와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이 또렷했다. 그리고 화면 아래 작은 글씨. 태그된 이름. 정우빈. 드디어 얼굴과 이름이 완전히 맞아떨어졌다. 이제 도망도 숨는 것도 의심만 하고 살 수도 없다. 직접 마주할 시간이었다. 직접 묻고 직접 확인하고 정확한 진실을 세상에 꺼내놓아야 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말했다. 보라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보라는 눈물을 글썽였다. 삼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낮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끝내야지. 며칠 뒤. 아내는 다시 말했다. 여보, 잠깐 나갔다 올게. 똑같은 말. 똑같은 표정. 똑같은 쇼핑백.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뒤따라갔다. 그리고 이번엔 택시가 아니라 아내가 직접 걸어서 가는 모습을 봤다.
아내는 길을 건너고 카페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고 심지어 은행도 아니었다. 아내는 작은 건물의 5층으로 올라갔다. 간판에는 행복심리상담센터 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나는 머릿속이 얼음처럼 굳었다. 상담센터? 왜? 누구와? 무슨 이유로? 아내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 건물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다가 결국 결심했다. 오늘은 들어간다. 오늘은 직접 확인한다. 나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 5층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그중 하나. 너무 낯익은 남자의 목소리. 정우빈. 내 귀가 심장을 대신해서 뛰는 것 같았다. 그때 문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이종석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나는 문손잡이를 꽉 잡았다. 이제는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었다. 문 앞에서 들었던 아내의 말. 이종석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내 손바닥 안에 있어. 그 말은 내 심장을 찢어버릴 만큼 잔인했지만 이제 나는 감정에 끌려다닐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상담센터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 있던 두 사람이 동시에 나를 바라봤다. 아내는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얘졌고 젊은 남자 정우빈은 의자에 앉은 채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나는 미소도 인사도 없이 조용히 말했다. 나왔어. 이제 우리 다 얘기 좀 해야지. 아내는 당황에 둘러대기 시작했다. 아, 여보, 여긴 상담센터야. 그냥 심리 상담 받으러. 나는 말을 끊었다. 그럴 거면 왜 이 남자랑 같이 상담을 받아? 아내는 얼굴이 굳어버렸다. 정우빈이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그 말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남자를 바라봤다. 아버님? 나는 피식 웃었다. 내가 내 아버지냐? 정우빈은 두려운 기색 하나 없이 의자에 편히 기대었다. 은지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께서 워낙 소심하고 자기 주장 못하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성격이라 쉽게 정리할 수 있다고. 나는 천천히 그 말들을 곱씹었다. 소심하다? 자기 주장 없다? 쉽게 정리할 대상?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분노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 너희가 말한 정리가 뭔지 오늘 꼭 듣고 가자. 나는 가방에서 아내 서랍에서 본 서류철을 꺼냈다. 아내의 얼굴이 찢어질 듯 일그러졌다. 여보, 그건. 정우빈이 서류를 보며 비웃었다. 이제 알게 되신 거죠? 은지 씨와 제가 함께 준비하던 서류입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첫 장을 넘겼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정리 신청서, 남편 인감 복사본, 계좌 정리 관련 검토서,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우빈의 서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며 말했다. 이건 범죄야. 정우빈은 여전히 태연하게 웃었다. 범죄? 아버님, 부부 사이에 재산을 움직이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 말에 나는 천천히 내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음성 녹음 앱이 멈춰 있었다. 방금까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한 상태였다. 아내는 눈이 커다랗게 떠졌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 정우빈도 처음으로 표정이 굳기 시작했다. 설마 지금까지 녹음하신 겁니까?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그리고 카페에서 너희가 만나던 것도 이미 사진 있고 내 얼굴, 이름 다 확보했어. 아내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여보, 잠깐만. 내가 설명할게. 설명? 나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입으로. 아내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건
나는 말을 끊었다. 내가 한 말이야. 정확히 들었어. 정우빈은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애써 침착한 척 말했다. 아버님,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우린 서로 이성적으로. 너. 나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왜 너 같은 애한테 이성적으로 해야 하지? 정우빈은 그제야 내 눈빛에서 뭔가를 느낀 듯 입을 닫았다. 나는 아내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 아내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우빈이 힘들다고 했어. 사업한다고 빚이 많대. 그걸 도와주고 싶었어. 나는 비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내 통장, 내 재산, 내 인감까지 빼돌려서 그게 도와주는 거냐? 아니면 너희 둘이 나를 바보로 만든 거냐? 아내는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그 눈물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30년 동안 지켜온 아내의 이미지가 그 눈물 한 방울로 무너질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나는 그 남자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너 은지랑 어떤 사이냐? 정우빈은 짧게 숨을 삼키더니 말했다. 그건 둘이서 해결하셔야죠. 나는 천천히 웃었다. 그리고 보라가 보내준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그럼 이 사진은 뭐냐? 둘이 손잡고 다정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내가 받은 선물들. 정우빈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둘이 불륜이냐? 정우빈이 대답하지 못하자. 나는 쐐기를 박았다. 대답 못하면 맞는 거다. 아내는 머리를 감싸며 울부짖었다.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이날만큼은 내가 흘릴 눈물도 흔들릴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경찰서로 가자. 이건 명백한 사기고 재산 범죄니까. 아내는 울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제발. 나나 감옥까지는. 그럼 왜 그런 짓을 했어? 아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우빈이가 날 버릴까봐. 정말 미쳤었어. 정우빈이 비웃으며 말했다. 은지 씨, 이제 그만해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빛에서 완전히 정신이 빠져나갔다. 날 버린다고? 너 정말. 정우빈은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난 그냥 도움 좀 받은 거죠.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보라였다. 삼촌, 준비됐어요. 제가 말한 변호사님도 지금 대기 중이래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이제 시작하자. 그리고 휴대폰을 끊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너희 둘. 오늘이 마지막이다. 결국 나는 경찰서로 갔다. 아내는 울면서 따라왔고 정우빈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서에서는 내가 가져온 녹음 파일, 사진, 영수증, 서류 모두를 넘겼다. 경찰은 말했다. 이 정도면 명백한 공모 사기입니다. 두 사람 다 조사받아야 합니다. 아내가 울부짖었다. 여보, 나나 정말. 나는 짧게 말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리고 등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조용히 결혼 반지를 빼서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반지 위에 조용히 떨어지는 내 그림자가 참으로 낯설게 느껴졌다. 이제 끝이다. 나는 공기 속에 섞여버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며칠 뒤 아내는 조사를 받고 나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정우빈이 그녀에게 접근한 방법이 드러났다. 돈을 뜯어내기 위한 계획적인 접근. 아내가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에게 속았다는 결론까지 나왔다. 하지만 그 사실이 30년의 배신을 지워주는 건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거실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혼잣말로 말했다. 이제야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람의 진심은 큰 사건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쇼핑백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배신은 모르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지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어떤 배신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저는 배신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그 배신을 통해 새로운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